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제2의 반도체로 불립니다. 한국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를 잇는 차세대 성장 동력이라는 의미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등 국내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지만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리튬, 니켈, 흑연 등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특히 2차전지 원자재인 리튬은 하얀 석유로 불리며 수요가 치솟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노트북 등 최근 급성장세인 산업의 핵심 원자재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세계 각국이 탄소 배출량 감축 정책을 도입해 전기차 산업이 각광받으면서 몸값이 더 높아졌습니다. 투자기업 피델리티 등에 따르면 최근 리튬 수요는 전례 없는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리튬은 아직까지는 배터리 분야에서 사실상 대체제가 없습니다. 알칼리 배터리, 니켈 카드뮴 배터리 등 다른 것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고 수명이 길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배터리를 한 번 충전해 오래 써야 하는 중대형 전기차부터 스마트폰까지 모두 리튬 배터리를 씁니다. 최근 전기차 업계에서 차세대 배터리 신기술을 개발 중이지만 여전히 리튬은 필수로 꼽힙니다. LG에너지솔루션 등이 생산하는 리튬이온 배터리, 중국의 CATL이 생산하는 저가형 리튬 인산철 배터리 등 각각 양극재는 달라도 리튬은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만큼 리튬이 주요한 소재로 등극한 탓에 테슬라도 직접 리튬을 생산하겠다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중국도 리튬 소비를 늘리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한 이래 당국이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자동차 운행을 장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중국 전기차 시장 성장에 힘입어 중국 배터리 기업들의 점유율도 대폭 상승했습니다. 올해 1월 중국의 CATL이 LG에너지솔루션을 제치고 다시 1위로 올라온 것인데요. 중국의 BYD도 상승세를 나타내 4위로 올라섰습니다. 중국 기업들의 공세에도 아직 한국의 배터리 3사는 세계 배터리 시장 점유율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계 전문가들은 앞으로 중국 시장이 회복되면서 중국 기업들의 반격이 거세지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중국 정부의 전기차, 배터리 산업 드라이브 때문에 현재 중국은 전 세계 리튬 수요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에도 리튬이 매장되어 있긴 하지만 많은 수요를 채우기 위해 상당량을 다른 나라에서 공급받아야 합니다. 결국 리튬 매장량이 가장 많은 남미와 호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중국 정부는 그동안 국영기업의 리튬 광산을 확보하도록 은밀하게 지시해왔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특히 전세계 매장량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볼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 등 남미 3개국과 대규모 리튬 광산을 보유한 호주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호주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 남미 쪽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리튬이 가장 많이 매장되어 있는 나라는 볼리비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의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볼리비아의 전 세계 매장량의 22.7%에 해당하는 4천만 톤 이상의 리튬이 매장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볼리비아의 리튬은 대부분 우유니 염호 아래에 매장되어 있습니다. 리튬 수요가 늘며 볼리비아 정부는 광산 개발에 나서고 있으나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리튬이 매장되어 있는 곳은 해발 3,000m가 넘는 열악한 위치이고 염분 문제로 인해 이곳에서 리튬을 채굴하기 위해서는 아주 높은 수준의 기술과 막대한 자본이 필요합니다. 자체 기술력이 부족한 볼리비아 입장에서는 이를 위해서 외국 자본 및 기업의 힘을 빌리는 것이 필수적인데 리튬 광산 개발 사업에 참가할 마땅한 기업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9년 중국이 볼리비아에게 손을 내밉니다. 중국은 본인들의 자본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볼리비아의 숨겨진 가치를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는데요. 볼리비아 국영 리튬 생산업체 YLB와 중국의 변압기 제조업체 TBEA가 약 2에서 3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계약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합작사를 설립하고 각각 51%, 49%씩 지분을 나눠 갖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염호의 리튬 추출뿐 아니라 배터리 공장도 함께 세우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 가지 논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볼리비아의 리튬 자원을 개발하는데 오히려 중국이 더 많은 이익을 챙겨가려고 하면서 볼리비아의 주민들이 반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채굴 기술력에 대한 의구심마저 제기되자 결국 계약이 무효화되는 사태까지 발생합니다. 중국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기술력도 없이 사업을 계약하는 무리수를 두면서 결국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중국 최대의 리튬 공급사인 텐치 리튬도 공격적인 해외 확장으로 인한 유동성 부족으로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텐치 리튬이 막대한 부채를 지게 된 것은 2년 전 칠레 리튬 생산업체 SQM의 지분을 인수한 데 따른 것입니다. SQM 인수에 7조를 무리하게 쏟아부은 것이 자충수가 된 것인데요. 재무구조 악화로 은행 빚을 제때 갚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며 신용 등급도 투자 부적격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막판에 상환 기간을 몇 달 연장하며 간신히 디폴트를 모면했지만 아직까지도 벼랑 끝 위기에 놓인 상태입니다. 텐치에게 문제가 생길 경우 중국 배터리 제조사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인데요. 그래서 중국은 또 다른 리튬 수급처를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리튬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중국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포스코가 2018년 3,100억 원에 인수한 아르헨티나의 리튬 호수의 가치가 35조 원에 이를 것으로 평가됐다는 소식이 나온 것입니다. 최근 탄산 리튬 현물 가격이 지난해 7월 톤당 5,000달러에서 올해 2월 톤당 11,000달러로 배 이상 급등한 덕분입니다. 특히 포스코는 지난해 말 호수의 리튬 매장량이 인수 당시 추산한 220만 톤보다 6배 늘어난 1,350만 톤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전기차 약 3억 7천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 매장량의 톤당 11,000달러를 곱하면 약 160조 원입니다. 정제하고 추출하는 과정에서 소모되는 양을 제외하면 35조 원어치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입니다. 3,100억 원의 인수에 3년 만에 가치가 약 100배로 뛴 것인데요. 몇 조 원을 무리하게 쏟아붓다가 파산 직전에 빠져있는 중국 업체와 비교되는 모습입니다. 2차 전지의 핵심 소재인 리튬의 수요가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가치는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0년 무렵부터 리튬 등의 자원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포스코로서는 10년 만에 포스코의 시가총액 약 27조 원을 넘어서는 잭팟을 터뜨린 것입니다. 이 소식이 나온 날 주식시장에서는 가장 빠르게 반응하며 포스코 그룹주 전체가 오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리튬 가격의 변동성, 생산까지의 기간, 염수형 생산지의 수율 등을 이유로 우려하는 시각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포스코가 전세계 리튬 생산의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전기차 수요 증가 등으로 리튬의 수요가 엄청나게 폭발하고 있는 만큼 리튬 생산처가 굉장히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칠레 구리위원회는 리튬 수요가 2016년에서 2030년 연평균 17%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연평균 17%면 엄청난 성장세인데요. 영국의 시장조사기관인 벤치마크 미네랄 인텔리전스에서는 2022년 이후 리튬 가격이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포스코는 아르헨티나의 염호 생산을 시작으로 리튬이 가장 많이 매장되어 있는 볼리비아에까지 진출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요. 리튬 생산 수출국이 되는 것은 볼리비아의 수건 중 하나입니다. 지난 볼리비아 대선 공약으로도 리튬 산업 추진이 나올 정도로 리튬 생산국이 되고자 하는 볼리비아의 염원은 아주 간절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리튬 광산 개발 성공 여부는 여전히 볼리비아 경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볼리비아 정부는 볼리비아 국영 리튬 기업인 YLB와 외국 기업이 합작하는 방식으로 리튬 광산 개발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도 급격한 리튬 수요로 이제 볼리비아의 생산도 필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바탕으로 한국의 광물 채굴 기업들도 사업 참여 기회를 노려볼 수 있는데요. 2년 전 중국이 진출하려다 실패했던 곳을 포스코의 기술력으로 장악하게 된다면 전 세계 시장의 리튬 공급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이번 아르헨티나 매장량 최종 확인을 계기로 2차 전지 소재 사업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포스코는 철강 생산 공정에서 활용해온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차세대 배터리의 핵심 소재로 꼽히는 친환경 고순도 니켈 공정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폐배터리로부터 니켈, 리튬, 코발트 등을 추출하는 친환경 배터리 재활용 사업에도 진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많은 전기차를 비롯해 다양한 IT 기기가 생기면서 소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많은 소재 기업들이 차기 소재 패권의 중심이 되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